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맑고 화창한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57도, 섭씨 영상 14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섭씨 영상 20도, 밤 최저 기온 48도, 섭씨 영상 9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화창하고 맑은 날씨이며 주말 동안은 비 소식이 없으며 화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4월 19일 금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저지주가 한인 사업체 증가율이 뉴욕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시당 평균 매출도 뉴저지가 뉴욕보다 28%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서스국이 28일 발표한 아시안 비즈니스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뉴저지 한인 업체는 13,610개로 2002년에 9,387개에 비해 45%나 증가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총 매출은 2002년 29억 867만 달러에서 2007년 55억 9,641만 달러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업체당 평균 매출은 41만 1,1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러스트 계좌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검찰에 수배된 후 변호사 자격까지 정지된 김용욱 씨가 이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버겐 카운티 법원에 의해 법정 관리인으로 임명된 에드워드 길 변호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 있는 보가타 카지노에서 40만에서 50만 달러를 썼으며 이 돈은 그의 트러스트 계좌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러싱에 본점을 둔 동포은행 뉴뱅크가 신생은행 중 이례적으로 설립 4년 만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뉴뱅크는 28일 본점에서 2011년 주총회를 열고 주당 10센트를 지급키로 했습니다. 은행은 설립 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배당금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4년째가 사실상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첫 해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승차 거부 옐로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오는 6월 뉴욕시 표결을 앞둔 시의회 조례안에 따른 첫 적발 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은 200에서 350달러입니다. 이 조례안은 승차 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승차 거부 불평 신고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 2세 대학생들의 한국 유학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 한국대학에 재학 중인 미 시민권자 한인 2세 유학생은 총 2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에 139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다음으로 많았으며 일본, 캐나다의 한인 2세 유학생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과정별로는 대학생이 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이 93명, 어학을 포함한 기타 연수생이 27명 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솔린 가격 여파로 뉴욕시 택시 요금이 또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뉴욕시 택시기사연합은 갤런당 가솔린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서면서 택시 운영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뉴욕시 택시 리무진위원회에 요금 인상안을 다음 주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안은 현재 마일당 2달러인 기본요금을 2달러 50센트로 50센트 인상하고 시간당 12마일 이사 속도로 1분 이상 서행할 때 분당 40센트씩 부과되는 교통체증 시간대 할증 요금도 10센트 오른 50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카지노 버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 경찰은 26일 플러싱에서 출발해 애틀랜틱 시티에 도착한 카지노 버스에서 한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버스가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에 도착한 뒤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탑승객들의 신고로 애틀랜틱 케어 리지널 메디컬 센터에 이송됐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고 당시 버스 안에서도 몸이 좋지 않아 도착 후 약을 구입하겠다며 잠을 청했다는 동승자의 진술에 따라 일단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를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롱아일랜드 사우스햄튼 빌리지 업소에서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14일간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우스햄튼 빌리지 타운 정부는 업소에서 물건을 담아줄 때 비생물 분해성 플라스틱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 만장일치로 전격 승인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금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27일 실시된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 6명이 당선돼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6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던 포트리에서는 한인 후보인 피터서 후보와 헬렌 윤 후보가 동반 당선돼 포트리에서는 5년 연속 한인 교육위원을 배출해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7일 실시된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 6명이 당선돼 역대 최다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6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던 포트리에서는 한인 후보인 피터서 후보와 헬렌 윤 후보가 각각 1147표와 1083표를 얻어 1, 2위로 동반 당선돼 포트리에서는 5년 연속 한인 교육위원을 배출해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당선돼서 기분 너무 좋고요. 한인 여러분들께서 너무 힘이 있어서 그리고 서포트를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나와서 보태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내가지고요 성공할 수 있어요. 이제 저랑 이제 헬렌에서 보여드렸어 열심히 하고요. 이제 우리가 친하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나와서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열심히 하고 더 같이 together로 그룹으로 팀으로 함께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로써 포트리 교육위원 총 9명 중 4명이 한인 교육위원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포트리 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포트리에서 한국 사람이 two Koreans won the seats out of three. 그러니까요, there's 4 Korean members out of 9. This is a really big news. I think it really shows the strength of the Korean community. 이게 한국 사람이 우리가 좀 힘쓰는 걸 사람이 이제 알겠니까요. We're going to get a lot more attention and we're going to get a lot more done. This is a very exciting night. 이번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포트리 지역 이외의 버겐 카운티 7개 타운 중 클로스터에서 재선에 도전할 리디아 포스트맨 후보, 크레스케의 존 박 후보, 펠리세이즈 팍의 제프리 우 후보, 그리고 레오니아의 박익성 후보가 교육위원회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3전 4기를 노렸던 리버 엣지의 신규창 후보와 올해 첫 출사표를 던진 리치필드의 데니스 심 후보는 아깝게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로써 뉴저지 한인 교육위원 수는 총 13명이 됐습니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서 6명의 한인 교육위원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룬 만큼 한인 2세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되고 교육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한인들의 입지가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27일 열린 뉴저지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에서 특히 2명의 한인 교육위원을 배출해낸 포트리 지역의 경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7일 뜨거운 열기 속에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최다인 6명의 한인 교육위원이 당선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 지역에서는 5년 연속 한인 교육위원을 배출했으며 전체 9명의 교육위원 중 한인이 4명으로서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참가해서 되기를 희망해서 찍고 나옵니다.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한인 2세들을 위해서 또 전체 미국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데 한인이 참여하는 찬스가 되잖아요. 이번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의 쾌거는 대포트리 한인회 및 각 한인 선거대책본부의 무료 교통편 제공 등 적극적인 투표 참여 운동의 성과입니다. 저희가 단결된 표를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한인분들도 또 배출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히 저희가 2분의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2분이 나오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후보가 나오시라고 저희가 믿고요.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이뤄낸 포트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총 6명의 뉴저지 한인교육위원 배출 결과가 앞으로 한인 사회의 정치적 신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뉴저지 지역 선거구 통합으로 최초 한인 주의원 선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1월 선거에 한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욕 한인회 제31대 집행부가 앞으로 한인회를 이끌어갈 32대 집행부에게 공식적인 업무 인수 활동을 마무리 짓고 27일 최종 인수 인계식을 가졌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월 2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제32대 뉴욕 한인회가 27일 제31대 뉴욕 한인회와 인수 인계식을 가졌습니다. 제32대 뉴욕 한인회 인수위원회는 지난 25일 인수자료를 검토한 후 19개 항목의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제31대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보강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27일 최종 인수인계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32대 그 한창현 회장님과 또 그 임원분들께 저희들이 지금 2년 동안 했던 모든 사항을 오늘 인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32대가 시작될 때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27일 본 인수인계식에서는 31대 하영하 회장과 32대 한창현 회장, 조한경 인계위원장과 유창원 인수위원장이 참석해 인수인계 문서에 사인함으로써 인수인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점들을 집중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그동안 31대가 잘 해온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좋은 사업은 32대에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뉴욕 한인회의 인수인계 작업은 뉴욕 한인회 사업의 연수성을 위해 꼼꼼하게 진행됐으며 실사가 필요한 모든 항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제32대 한창현 뉴욕 한인회장은 5월 2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임기가 시작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한인 마약 방지 연맹이 27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라는 포럼을 열고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실태와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입니다. 한인 약물 남용 방지 단체인 한인 마약 방지 연맹 카사가 27일 청소년 범죄와 마약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진영 변호사와 윤성민 차일드 클리닉 실장, 김기수 백구경찰서 경관 등 총 7명의 패널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담배 흡연과 마약, 음주에 대한 설명과 방지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최근에 한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양에서 총격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인 사회에서 여러 단체들 또 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전문적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자 해서 이 모임이 결성이 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인 청소년 마약 복용률이 8.4%, 약 10명 중 1명당 마약을 복용한 격입니다. 백인이 10.9%, 흑인이 10.7%로 다른 인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인 성인 마약 복용률이 5.6%를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애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마약 문제가 있다.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있으면 한 사람, 한 학생도 그런 마약 문제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찰 쪽에서나 변호사 쪽에서나 학부모들 쪽에서나 또 한인회 쪽에서 그걸 어떻게 어드레스를 하고 그걸 문제를 고쳐봐야 돼요. 청소년의 음주와 마약 복용은 대개 사회 부정응과 부모가 자신을 무관심하다는 생각에서 많이 이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만으로도 80%가량 약물 방지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자녀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이에비뉴 지하철 공사로 인해 주변 한인 비즈니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년간 공사로 인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업주들은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금전적 보상과 세금 혜택 등의 가능성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업소들은 이에비뉴 63스트리트에서 96스트리트 선상의 400여 업소입니다. 이중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불리는 90에서 96스트리트 업소들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한편 피해 업주들은 파산업체가 줄줄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업주에 대한 판매세 감면 혜택 제공 방안에 패터슨 전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건물주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1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2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브드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스톤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